힘들었었네. 시름시름 온몸이 후들후들 하는데 헬쑥해지 없었네. 어떤 사람이 말해 주었네. 에덴 요양병원 가라고. 망설이다가 고민하다가 처음 입원을 했었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 좋은 뉴스타트. 나는 이제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정말 좋아요. 하늘 내 마음 둥실둥실 춤추네. 건강 회복됐어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한 번 더. 완치 판정 받았어요. 둥실 춤추네. 한 번 더 다 나은 것 같아요. 다 나은 것 같아요. 박수! 화이팅!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좋은 저녁입니다. 벌써 오늘 5월 18일입니다. 2017년 통계를 보니까요, 한 해 암 발생자가 10년 전이죠, 23만 명이었습니다. 와, 남자가 12만 명, 여자가 11만 명. 암 발생은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훨씬 많습니다. 2017년 총 암 투병자가 170만 명 정도 됩니다. 170만 명이 암 투병하고 있는데, 남자가 74만 명, 여자가 97만 5천 명. 암 걸리기는 누가 더 많이 걸리는데? 남자가 더 많이 걸리는데, 유병자, 암 투병 중 살아있는 사람은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거의 20만 명 이상이 더 많습니다. 한 해에 걸리기는 남자가 2, 3만 명씩 더 많이 걸리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훨씬 많다.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또 껑충 뛰면 2020년 24만 명, 보통 5만 명 왔다 갔다 암 발생하네요. 남자가 13만 명, 여자가 11만 7천 명. 남자가 거의 한 15,000명 정도 많죠. 예. 2020년 그래서 총 암 유병자가 227만 명. 자, 보면은요, 남자가 99만 명, 약 10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여자가 약 30만 명, 약 30만 명 정도가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는 남자가 많이 걸리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누가 더 많이 살아있어요? 여자로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자가 암 많이 걸리는데, 많이 걸리면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적게 걸리는데 여자가 더 많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가 암 걸리면은 거의 힘든 암에 많이 걸립니다. 위암, 간암, 폐암 정도. 여자들은 무슨 암에 많이 걸릴까요? 여성암, 자궁암, 유방암 등. 그러니까 자궁암, 유방암이 간암, 위암, 남자들의 폐암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예후가 좋더라 이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또 남자는 쉽게 안 받아들여요. 여자는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그리고 뭐예요? 여자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잘 웃고 잘 울고 감정 표현을 남자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2021년 전체 암 통계가 24만 명에서 1년 사이에 27만 명을 껑충 또 뛰었네요. 그래서 2022년은 암 유병자가 240만 명,
남자가 약 110만 명, 120만 명 되네요. 여자가 150만 명. 이제 훨씬 많죠. 예, 많습니다. 2025년 작년까지 암 투병자가 27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이 그 중에서 20명 중 1명이 뭐예요, 지금? 현재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율로 보면 여자가 거의 60% 이상 살고 있고 남자는 40% 조금 넘게 살고 있다고 보십니다. 자, 이렇게 거의 20명당 1명이 현재 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참 많아요. 암 환자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20명 중 1명이면은 이제 1인 가구 4명으로 치면은 보통 이제 3, 4가구, 3, 4가정 중에 1명은 다 암 환자가 있다고 이제 봐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암 환자들을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또 진료하고 하는가? 딱 3가지입니다.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 방법. 첫째, 수술. 둘째, 화학요법. 셋째, 빛, 방사선요법. 이거예요. 자, 수술을 많이 이제 대부분 받으십니다. 자,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암세포가 다 사라지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병은 재발할 수 있는 병이죠. 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남아있는 그 암세포들, 그 세포들이 남아있다면, 자, 암이란 수술을 했다고 해서 다 제거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잔류한 암세포들이 또 깔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쑥이 났는데 그 쑥을 뽑았어요. 자, 다 뽑았습니까? 잔뿌리들이 남아 있어요. 그게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이란 무엇인가? 한 1cm 정도의 암입니다. 암세포가 자그마치 10억 개입니다. 자, 1cm 이하의 암세포는 수술이 안 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1cm 이하의 암세포가 여기저기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크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1cm 너무 크다면 뭐 5mm, 1mm, 그 작게. 몇 개라고요? 1cm 암세포의 그 숫자가 약 10억 개. 수술했다고 해서 다 제거된 게 아니지만 수술은 또 중요한, 왜? 덩어리를 제거했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전이 가능성, 또 잔류한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쓰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무슨 요법이에요? 화학요법입니다. 약물 요법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항암 치료. 자, 항암 치료. 현재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항암제는 그 종류만 50여 종이 넘습니다. 이것이 암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주로 주사 형태로 처방되고 환자마다 반응과 부작용을 보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보면은 쓰이고 있는 항암제는 여기 보면은 이 멘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암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뭐라고요? 세포 독. 약물 중에 독입니다. 독. 이게 독성 항암제. 항암제란 쉽게 크게 말해서 뭐요? 세포 독성 항암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암제가 뭔가 한번 아십시다. 이 항암제가 이제 투여가 되어지면은 주사로 보통 액체로 투여되어지죠. 이 액체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유입이 되어서 혈관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세포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세포는 끊임없이 2가지를 반복합니다. 첫째, 세포의 기능, 작용. 위장세포는 소화, 폐세포는 산소 흡수, 탄산가스 배출, 간세포는 해독작용 등등등 세포의 고유 기능을 수행합니다. 업무 수행. 또 한 가지의 세포의 기능은 세포 분열입니다. 이걸 다 뭐가 해요? 세포 DNA가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DNA가 RNA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요 세포 독성 항암제가 그 메시지를 차단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세포가 기능을 해요, 못 해요?
메시지를 받고 일합니다. 메시지를 받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이 세포 독성 항암제가 들어가면은 요 명령 체계를 뭐요? DNA 복제 전사 과정에서 단백질을 차단시키고 핵산 전구체 합성을 방해하면서 드디어 이 모든 세포의 기능을 스톱시켜 버리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포 독성 항암제이고, 세포가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분열을 해야 되는데 그 분열을 뭐요? 못하게 딱 막으니까 뭐요? 위장세포는 보통 5일에 한 번씩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니까 뭐요? 밥맛이 없고 메스껍고 속이 막 뒤틀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세포 독성 항암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항암 활성이 되어지는데, 암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약제의 총칭이 항암 활성 이제 항암제인데, 자, 항암제 그 작용을 좀 보면 제 1세대 항암제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옛날 항암제예요. 자,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 이제 암세포 주변에 달라붙는 물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찾아가서 파괴하는 이제 이게 표적 항암제예요. 자, 지금 이제 꽤 발달되어서 이제 면역 항암제. 내 몸에 있는 T세포를 빼서 NK세포랑 같이 활성화시켜서 다시 내 몸에 집어넣어서 그 NK세포, T세포 이게 활성화된 것이 암세포에게 접근을 해서 암세포 자체를 이제 없애는 면역 항암제. 이게 제 3세대 항암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항암제 종류 보십시오. 세포 독성 항암제, 예. 표적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로 나뉩니다. 이렇게 항암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세분화되었습니다. 항의 크기를 줄이거나 수술 후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또 수술하기 어렵게 암이 퍼진 경우에 시행됩니다. 자, 그래서 항암제 치료는 일단 암세포 크기를 줄입니다. 줄이고 수술한 다음에 잔류한 암세포나 또 다른 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암제이고, 수술하기 어렵게 암이 퍼진 경우에 아예 수술도 안 될 경우에 쓰는 게 바로 이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암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세포의 세포 분열주기 각 단계에서 필요한 DNA와 RNA의 복제나 합성 또는 단백질 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상세포 역시 암세포와 동일한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빈혈, 면역 저하, 탈모, 설사 등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세포 독성 항암제 그 하는 일이 뭐냐면은 DNA와 RNA 복제 합성을 억제합니다. 무슨 세포에? 암세포. 그러니까 암세포가 일단 타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암세포가 증식하는 그것을 억제시키고 암세포 자체를 사멸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바로 이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가 암세포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세포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몸의 정상세포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정상세포 복제 합성을 억제하고 정상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정상세포까지 사멸을 유도하는 게 바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이죠. 암세포와 동일한 세포 자, 하지만 정상세포 역시 암세포와 동일한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빈혈, 면역 저하, 탈모, 설사 등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부작용을 피할 순 없지만 다른 최신의 항암제로 완전히 대체될 때까지 당분간은 항암 치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 항암제를 우리가 계속 이제 처방을 받고 병원을 갈 때마다 이제 그렇게 투여를 하고 있죠. 그냥 2세대 표적 항암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더 많이 발현되어 있거나 활성화된 요소를 표적으로 삼아 그 표적만을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그 표적이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표적 항암제의 효과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헐투 양성 유방암의 종양세포는 헐투 단백질의 발현에 의존적입니다. 이때 헐투 단백질 기능을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게 표적 항암제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있습니다. 음. 암세포의 표적을 다른 정상세포가 공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앞서 본 헐투 단백질은 유방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에도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작용이 면역관문 있다 억제제에 대해 이것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면역관문 억제제를 알기 위해 T세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T세포는 면역세포로 우리 몸에 이물질이 나타나면 제거하는 군대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암세포와 암세포 주변에 있는 T세포에 발현된 이 암세포 이 변조의 달인들이에요. T세포가 암세포를 이물질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즉, 암세포에 대한 면역 기능이 억제되는 상태가 유지되게 되죠. 이처럼 면역관문 억제제는 T세포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인 면역 억제 단백질을 그러니까 이 차단하는 암세포도 굉장히 똑똑해요. T세포에게 위주 신부진 나 암세포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T세포가 공격하려고 할 때 그렇게 이제 뭐 자신을 이렇게 보호를 한단 말이죠. 자, 이 면역 감문제 이게 부작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데 음. 아직까지는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부작용의 발생률이 5에서 15% 미만으로 높은 편은 아니라 빠른 진단과 대응을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현재 항암 치료는 전망. 각 암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개개인 환자가 가진 암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항암제는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낮춤으로써 암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10년 전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전 영상에는 앞으로 치료가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는 이제 그런 항암제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항암제가 바로 개발이 됐지요. CAR-T라고 하는 이 차세대 항암제인데 CAR-T 치료제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유전공학적 합성 암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 암세포 항원과 결합하는 수용체 암세포와 싸우는免疫세포 이 첫 글자를 짜서 CAR-T CAR-T T세포 이제 이것입니다. 자, 요 T세포를 하나 뽑아내요. 우리의 몸에서 T세포 하나가 이제 T세포를 이제 뽑아냅니다. 여러 개 이제 개겠죠. 셀 수 없는 많은 T세포. 이 T세포를 뽑아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키메라라고 아십니까? 키메라? 키메라가 그리스 신화에 나온 괴물이에요. 머리는 사자, 몸은 당나귀, 꼬리는 뱀. 천하무적입니다. 이 키메라라고 하는 이 동물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 자, 이 T세포에게 키메라를 딱 장착을 시켜요. 키메라를 딱 장착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가? 이 키메라가 이제 뭘 가는가? 이 T세포가 키메라를 딱 하는 것은 이 군인이 각종 최첨단 무기를 갖는 거예요. 여기 이제 CAR-T 치료제 항암제입니다. 차세대 항암제. 이제 T세포에다가 이렇게 강하게 무장을 딱 시켜서 이 T세포를 배양을 시켜서 엄청나게 내 몸으로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T세포는, 키메라 T세포는 정상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세포만 표적해서 암세포만 따꽁따꽁 처리합니다. 정상에 보는 것처럼 저 빨간 게 이제 요 CAR-T예요. 그리고 요 약간 어두운 게 암세포입니다. 정확하게 가서 뭐예요? 암세포를 찾아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암세포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기 암세포 파괴된 장면이에요. 자, 요게 성공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했는데 지난 4월에 한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이건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것은요 2번, 3번 맞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항암제 한 번만 딱 투여받으면 끝. 완전히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박수 안 하고 뭐합니까? 그래서 요 도표를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정확히 타격해서 딱 한 번에 요 카티 차세대 항암제를 투여받고는 내 몸에 있는 암세포가 거의 100% 완전히 사라지되 부작용 전혀 없어요. 말기 암 환자도 이걸 딱 가서 맞으면은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항암 치료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매년 뭐 200~300억씩 계속 적자를 이제 받다가 암세포 킬러 카티 치료제 이제 머지않았다고 2024년에 그렇게 뉴스가 났는데 2026년 지난달 4월 29일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행에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60대 여성 환자의 치료 전후 모습입니다. 자, 한 환자의 주변을 채웠던 림프 종에 숨을 쉬기 어려웠지만 림카토 치료 이후 완전 관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자, 깨끗해졌어요. 자, 여기 회사가 나와 있죠. 자, 목에 저렇게 까맣게 암세포가 가득했는데 요 카티 이 치료 받고 난 다음에 저렇게 깨끗하게 완전히 사라진 장면입니다. 다른 완전 관해 비율이 예. 약 67%를 기록했습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기존 카티 치료제인 노바티스 킴리아와 다른 외국인 회사는 균형이 저거밖에 안 비슷한 되는데 한국이 개발한 것은 저렇게 좋은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이제 보편화돼야 돼요. 지금 한 번 주사로 투여받는데 약 한 4억 정도 듭니다. 4억. 3억 5천, 4억 5천 들어요. 이게 이제 외국에 이거 나갔다 이제 이거 뭐 노바스 킴리아 뭐 에스카타 이거 할 때는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에서 배양해서 들어오는데 한 몇 주 걸렸는데 이제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한 2, 3일 한 일주일 정도 내면서 빼가지고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이제 치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특별한 거이지만은 보편화했단 말이죠. 예, 보여. 제조 기간이 최대 봐요. 16일이면 돼 16일. 치료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 이제 이게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보험 적용도 되어지고 일반화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이제 요양병원, 암 요양병원은 이제 거의가 다 뭐예요? 이제 에덴병원의 전망도 그렇게 됩니다. 이걸 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암 환자가 거의 사라지는 시대가 앞으로 10년 내에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치료가 이제 일반화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것처럼 요 카티 이 항암제가 이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일반화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잘 계십시다. 그럼 이제 몇백만 원이면은 뭐 비싸야 몇천만 원이면은 여러분 몇천만 원은 충분히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험도 적용되어지고 그럴 수 셀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림카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건 한 몇 년 됐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입자 치료기 있죠. 이것은 이제 방사선 치료의 일종인데, 요 이제 기적의 암 치료로 불리는데 이거를 이제 탄소 입자를 거의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이제 추진시킨 다음에 이것을요 정확히 암세포에 조준해서 딱꽁 쏘면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친 것처럼 암세포가 딱꽁해서 뭐예요? 이제 사라지는 이제 그런 또 치료 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제 기계가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입자 성공했어요. 암 치료가 시작됐다. 자, 이제 그래서 이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입자 치료, 카티, 항암제 치료 등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개발되어지고 일반화, 보편화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뭐요? 보험 적용도 되어지고 누구나 다 뭐예요? 어떤 암에 걸렸든지 쉽게 암에서 회복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270만 명이 이제 이런 혜택을 봐서 빨리 암에서 벗어나야죠. 20명 중 1명이 암 환자고 사망자 3.5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700~800조이죠. 근데 암 환자가 쓰는 비용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5배 이상 돼요. 얼마나 많은 평생. 자, 그러면 언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을까? 그 뿌리를 한번 캐봅시다. 한강의 시작은 저 태백의 어디에요? 영석골이라고 하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곳에서 한강의 반원이죠. 항암 치료 역사는 참 우스꽝스럽게도 우연의 일치입니다. 프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우연히 항생제를 발견한 것처럼 요 항암 치료도 우연한 상황에서 이제 발견합니다. 2차 세계 대전에 큰 항공모함에다가 지금이야 핵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생방 무기였습니다. 적군이 있는 곳에다가 뭐요? 가스를 뿌려버려요. 가스를 뿌리면 뭐예요? 월남전 때 미군이 썼죠. 그 뭐 제초제 쫙 정글에 뿌려버렸잖아요. 그 제초제 그 뿌리면 정글에 이제 나무가 다 죽고 풀도 다 죽고 불 확 지르면은 뭐 은신처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학 무기였습니다. 가스였어요. 자, 이 실제 배입니다. 이 배에다가 이제 이게 항공모함 이제 비슷한 거죠. 이 배에다가 가스를 가득 실었어요. 화생방. 그 가스 이름이 머스타드 가스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름이라 조금 이제 망설여지긴 한데 먹는 거 있죠. 머스타드. 예. 연관이 없잖아. 이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가장 강력한 요 머스타드 가스 화생방 무기를 배에 싣고 이제 미군과 연합군과 독일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중해에 이 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중해. 그러면서 이태리 쪽으로 거의 가고 있는데 이 정보를 독일군이 이제 딱 파악한 거예요. 독일군 전투기들이 이 배를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폭격을 당해서 가라앉진 않았고 배가 거의 이제 폭파 직전에 가요. 그러면서 머스타드 가스가 누출됩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자, 죽지 않은 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병원으로 후송에 들어갔죠. 근데 모든 병사들에게서 공통점 딱 한 가지. 백혈구가 보통 4, 5만이 정상인데 다 낮아요. 그때 당시에 백혈병은요, 4, 5만의 백혈구 수치가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몇십만 단위가 나와요, 백혈구가. 그런데 모든 병사들의 몸에 4, 5만 대의 백혈구 수치가 뭐요? 몇 천으로 딱 뚫었단 말이에요. 백혈구, 높은 수치의 백혈구가 다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니까 뭐요? 머스타드 가스가 이 병사들의 몸에 유입이 되어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높은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리려면은 뭐 하자? 요 머스타드 가스 뭐예요? 요 독약이죠? 요걸 좀 추출해서 한번 넣어보자, 주사로. 넣었더니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져요. 요게 항암 치료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렸으니 뭐도 이것을 적용해보자? 암세포에게 이걸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요? 암세포가 쪼그라들어요. 물론 사람도 쪼그라들었겠죠. 하지만 암세포만 봤을 때는 뭐예요? 이게 굉장한 발견이죠. 그래서 이 머스타드 가스를 항암제로 이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연도가 1943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암 치료가 이 인류의 최초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 항암제가 계속 개발됩니다. 이게 1세대 화학 항암제, 개발된 게 표적 항암제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 지금은 이제 뭐요? 바이러스까지 이제 카티 치료, 중입자 치료 등등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학이 발달되고 이 항암제가 발달돼서 지금은요, 암 생존율 55년 이상 산 생률이 70%를 넘겼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이제 이런 항암제들이 이제 완치 판정 100% 이제 카티 치료로 이렇게 되게 되는 그런 이제 자료들입니다. 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고 이 뉴스타트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잘 오래 넘기고 몇 년만 더 잘 넘기기 바랍니다. 제가 보성에서 좀 살았어요. 95년부터 96년까지 2년간 보성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37호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학수 장로님이신데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안경점 겸하면서 이 옹기점을 유지를 하고 하다가 또 잠깐 이렇게 부음이 일어서 좀 호황을 누리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전통 한국의 이제 이 미력 옹기입니다. 전라도 보성에 있습니다.
자, 참 사회봉사도 많이 하시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 그 아들 둘이가 이제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미국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자, 어쨌든 참 좋습니다. 네, 그게 이 집이 그 아버지가 쓰던 이제 집입니다. 살던 집이에요. 그 기둥에 이제 9대 전통 미력 옹기라고 써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노란 옷 입으신 분, 예. 이학수 장로님의 부인 이화영 이제 집사입니다. 참 인물이에요. 예. 자, 이제 이분이 원치 않게 암 진단을 받습니다. 자궁암 말기가 돼요. 이제 얼마나 심해졌는지 걷지도 못합니다. 저 체구에서 37kg까지 체중이 이제 빠집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빼짝 말랐습니다. 이제 살과 가죽밖에 없습니다. 살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걷지도 먹지도 못하고 심한 통증에 저렇게 살이 쭉 빠졌는데, 암투병 중에 살 빠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징후이죠. 그때가 1999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현실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 놔버렸습니다. 암투병 중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비워버렸어요.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5단어를 쉽게 제가 썼지만은 이게 안 돼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의 걱정, 의심 내려놓고, 다 놓아버리고, 그다음에 깨끗이 비워버리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암투병 중에 이게 진짜 필요해요. 자, 이분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고등학교 다니는 큰아들, 중학교 다니는 또 둘째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막내 딸, 이 세 아이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남편 또 홀로 이제 살게 되면 얼마나 또 마음에 또 걱정이 많고, 하는 그 사업, 옹기 사업 얼마나 또 마음에 큰 짐입니까? 근데 그걸 뭐요? 다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여, 내 남편, 내 큰아들, 내 작은아들, 내 사랑하는 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뭐요? 마음이 내려지게 되고 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뭐요?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작은아들 불러서 똑같은 큰아들에게 같은 말을 또 했습니다. 막내 딸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무슨 말 했는가? 이 말이에요. 큰아들 불러서, 작은아들 불러서, 막내딸 불러서 엄마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잠시 곁을 떠나는 것뿐이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날 것이다. 엄마가 죽는다고 슬퍼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아들, 딸이 해야 할 일을 의연히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우리 다시 만나서 기쁘게 만나자.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는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이제 다시 재입원을 합니다. 여러분, 살까요? 죽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지 병원에 갔는데 주치의가 항암 치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죠.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치의가 해보자고 하는 것은 이분의 현상을 놓고 어떤 항암제가 이제 뭐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했죠. 근데 그 항암제 받는 순간 통증이 사라지네요. 통증이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그 뭔가가 몸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작동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 길로 서서히 좋아지면서 살도 붙고 하면서 그분이 1년 만에 완치됐어요. 박수! 와. 그 이후에 이분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미대를 졸업했는데 민화를 그립니다. 민화. 한국 전통 민화. 이러면 정말 잘 그려요. 남편은 옹기, 부인은 민화. 그래서 부인과 남편이 함께 이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 전라도 쪽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프랑스까지 가서 초청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완쾌된 다음에 제가 보성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 활기차게 교회 활동하면서 저렇게 찬양지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 반드시 낫게 될 겁니다.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치고 낫지 않은 사람 없어요. 갑니다. 안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박수!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일만 하고 잠 안 자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내 건강은 못 챙겼다. 병원에서 나를 보고 암 환자라 진단했지. 눈물 나고 서러워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이것저것 다 해봤다. 지나버린 세월들이 너무 후회스럽다. 암 걸려봤냐?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하고 기운 빠져 고통 불면 심해졌다. 에덴 요양병원 와서 살 길을 찾았지. 아싸! 앞에 보면 푸르른 산 충령산에 올라가면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이런 축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주먹 꽉 쥐고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완치될 거야. 남편이 말리고 자식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할 거야. 나만 위해 살던 인생 나물 위에 살 거야. 뉴스타트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뉴스타트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웃고 울고 노래했다. 난 이제 죽겠다 하셨다. 난 이제 죽기는 다 틀렸다. 아싸! 완치될 거야. 옆에 너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 입술 보고 너는 완치될 거야. 한 번 더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어깨 동무 우린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우린 완치될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고 웃고 살아왔던 아름다운 시간도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건강 강의, 말씀 강의, 선배들의 회복 이야기 내 마음을 울린다. 난 이제 살 거야. 새롭게 맨 위에 3번 반복합니다.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완치될 거야. 옆 사람 보시고 완치될 거야. 주영이, 윤미, 현숙이 다 완치될 거야. 덕원이 누님도 마지막 한 번 더 완치될 거야.
갈 거야. 빨리 완치됩시다. 자,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하나님,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270만 명입니다. 한 해에 거의 30만 명씩 암 발병되고 30만 명의 사망자 중에 거의 10만 명씩 한 해에 세상을 암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암에 걸려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몸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있는 암세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상세포가 재기능을 얻고 정상세포가 활성화되어져서 우리의 몸이 깨끗이 회복되는 그날이 바로 올 한 해 가기 전에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옵니다. 암이 떠나가고 새로운 싱그러움이 우리에게 건강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다.